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12월 말일이 됐죠, 이제. 내일까지 하루가 더 남아있기는 한데, 올해 한 해 보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새로울 때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도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뉴스를 이야기 드리기도 전에 마감 이야기부터 좀 드리게 됐는데 올 한 해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매일매일 같이 저도 IT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 예, 매일같이 어차피 저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고 뉴스를 봐야 되고 그래서 또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아쉬운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야기가 분명히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닌데 연계되어져 있는 이야기일 텐데 이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현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IT 뉴스 같은 것들 챙겨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제가 조금은 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좀 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 의견을 좀 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려왔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가벼운 소식들입니다. 모토로라가 세 번째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새는 어쩌다 보니까 폴더블 폰 소식만 전해드리게 되는데, 모토로라죠. 모토로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레이저 하나씩은 갖고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아쉬워서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예쁘기는 예쁜데 좀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지속적으로 돌아오고 있죠.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참 이게 신박한 소식이었습니다. 폴더블 폰 드디어 그 크랩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G 플립처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번이 세 번째 폴더블 폰이 됐어요. 근데 모토로라는 아쉽게도 모토로라 자체 이 모바일 사업부가 그 구글 쪽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 레노버에서 인수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폴더블 폰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중국에서 만드는 폴더블 폰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폴더블 폰에 지금 진심인 거죠. 의미 있는 이야기는 그 유일하게 주름 없는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주름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주름 있네. 이 정도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없으면 더 좋기는 하겠죠. 만약에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유일한 폰이 맞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폰은요, 178만 원 정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폰이 166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 개 뭐 거의 거기니까 180 정도, 170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1번가 들어가가지고 아마존 핫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모토로라 레이저 5G 미국용으로 제작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버전이고 96만 5천원. 예상 통관 대행료가 붙습니다. 요걸 두 개를 다 하더라도 100만원 초반대, 한 100만원 정도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지만 이제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예쁘기는 한데 점점점인 거죠. 왜냐면 이 가격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삼성의 G 플립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이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회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이죠. 전 세계라기보다 일단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중국에서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린다. 이게 지금 애플을 자극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애플이 이렇게 열리는 폴더블 만들지 않겠지만은 위아래로 열리는 건 왠지 개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매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2022년 애플에 접었다 펼치는 스마트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떡밥으로 이번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모토로라고 안 사실 거잖아요. 주변에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리뷰를 좀 대체해야겠네요. 영광이 좀 아쉽습니다. 너무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퇴출 논란이 일었던 게임이 있죠. P2E, 플레이 투 원, 게임도 하고 돈도 벌다. 이 게임의 상징이었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게임하면서 괜찮은 게임인데 뭐 게임 재미라기보다는 하루에 돈 버는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게임이 임시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양대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에서 내려져 있던 상태였었죠. 아마 검색하시면은 앱스토어에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14일까지 한시적이라는 이유가 붙은 이유는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최종 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 효력 정지 결정이죠. 내려라. 이거 말고 이거 집행을 하기 전에 이거 가처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결정이 나기 전에 요거를 받아내기 위한 건데 이 받아내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간 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오는 것도 위법이 아니다. 이건 합법이다. 이게 아니에요. 더 위로 가서
이게 진짜 아닌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법의를 통해서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내려져야 되니까 그때까지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럼 그때까지는 장사를 해라. 라고 좀 열어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5스타 시리즈라고 하는 있었던 클레이 게임이 있습니다. 클레이 기반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P2E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입니다.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도 드리고 인터넷 얘기도 들으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제는 우주 인터넷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인공위성, 적에도 인공위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한 인공위성 이쯤에 있고. 자, 이 적에도 인공위성이 많이 날아다닐수록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스텔라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제 충돌이 일어날 뻔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건데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하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12,000개를 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이게 7월 1일하고 12월 22일에 각각 우주정거장에 스치고 갔다. 그러니까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근접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주정거장이 긴급 회피를 한 덕분에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비난이 몰리고 있는 거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미국의 스페이스X하고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지금 영국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게도 관련해서는 지금 한 컴이 쏘아올린다고 얘기했었죠. 전 세계에서 지금 쏘아올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우주의 공간이 워낙에 넓지만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떠다니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슈가 이번에 처음 나와서 저도 알았었는데 2007년도에 중국이 자신들의 위성을 미사일로 쏴서 요격했다라고 하네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지를 시키는데 미사일로 쏴버렸다. 대단하다. 근데 이 파편들이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책임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서 또 승리호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영화 승리호 보게 되면은 우주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회사도 생겼을 정도였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발빠르게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또 스페이스X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IT에 대한 소식들 이 세 가지로 마치려고 합니다. 무한투파 삼국지 1월 중순까지 가능한 이야기, 스페이스X 우주정거장 가까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모토로라 세 번째 폴더블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 1월 달에는 제가 매년 1월 달엔 한 해에 대한 전망에 관한 책들을 내놓는데 지금도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집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민이 지금 라이브를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해볼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유튜브 라이브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끝나고 나면 1월 달에 빠르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